56장 기도에 관하여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에 관하여라는 에세이는 에세이의 내용 자체뿐만 아니고 그 에세이가 쓰여진 전후 사정을 좀 살펴봐야 될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56장의 해설은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에세이 밖에서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56장 에세이는 사실은 조금 어려운 측면이 좀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선은 이제 몽테뉴의 종교관에 대한 미묘한 해석이 좀 필요하죠. 그리고 이제 기독교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좀 없으신 분들은 좀 인내를 하면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번역본은 이제 에세이 세 판본을 잘 구분해서 읽을 수 있게끔 해주고 있는데 A는 1580년에서 82년 판에 실린 부분을 A판, A층이라고 이야기하고 B는 58년도 판에 있는 수정된 내용입니다. C는 88년 이후에 수정된 내용이죠. 여기서 이제 A층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22페이지에서 보르도 시몽 윌랑주 출판사에서 두 권으로 출판한 1580년 판과 82년 판에 실린 부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82년 판은 80년 판의 수정 정보판이기 때문에 A층도 그냥 단일한 텍스트가 아니라 두 판이 합쳐진 결과물이고 두 개 사이에 약간의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특히 우리가 지금 읽으려고 하는 기도에 관하여는 이 두 80년과 82년도 판을 구분해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80년과 82년 사이에 몽테뉴 개인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재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80년 4월 달에 이제 에세이가 출간이 됩니다. 나름대로 이제 출간 이후에 여러 사람들한테 주목을 받으면서 뭐랄까요, 좀 단번에 굉장히 유명 인사가 됐다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러다가 이제 80년 6월 22일 날 파리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이탈리아 등지로 여행을 출발하게 됩니다. 이제 이때의 여행 경험이 몽테뉴 여행기라는 그 책에 이제 다 담겨져 있는데 우리가 이제 지금 오늘날 생각하는 것처럼 이제 며칠 내로 갔다 오는 여행이 아니고 근 한 1년 가까이 진행이 됐던 아주 큰 여행이었고 여러 가지 이제 중간중간에 온천에 들려서 이제 그 결석을 치료하기 위해서 물도 먹어가면서 또 온천욕도 하해가면서 이 물에 대한 품평도 하고 거기에 그 주민들이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제 자기가 관찰한 거를 기록도 하고 하면서 진행이 된 여행입니다. 80년 11월 30일에 이제 로마에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81년도 3월 달, 그러니까 이제 로마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체류를 했는데 3월 20일 날 이제 그동안 이제 수상록, 그러니까 에세죠. 우리가 이제 에세라고도 번역하고 또 수상록이라고도 번역을 그동안 해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수상록이라는 제목을 썼습니다만은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당시에 그 교황청에서 이 책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검열을 했고 그 검열 결과를 통보받은 것이 3월 20일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다시 로마에서 출발을 해서 나머지 일정을 다 마치고 몽테뉴 성으로 복귀를 한 것이 81년도 11월 30일입니다. 그러니까 근 한 1년 한 반 정도의 시간이 지났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82년도에 그 에세이 수정 증보판이 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번역본에서 A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1580년 처음 발간한 것과 82년도에 수정 증보한 것을 합쳐서 A층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번역본에서 이제 어떻게 이제 수정이 됐고 어떻게 증보가 됐는지를 나름대로 좀 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좀 표시를 해봤는데 1580년의 초판의 첫머리는 내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당신의 입으로 한자 한자 우리에게 불러주시며 하는 요 부분이 첫 문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했고 반면에 이제 82년도 판의 첫머리에는 이 그 80년 판의
첫머리 위쪽에 새로운 문단이 삽입이 됐습니다. 우리 본문에서는 학교에서 토론하기 위해 미심쩍은 문제들을 제시하는 사람들처럼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서처럼 말이다 라는 이 부분이 이렇게 첨가가 돼서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A층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은 이 두 개가 합쳐져 있는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1588년 판 이후에는 중간에 이제 C층이 삽입이 되었죠. 그래서 내가 무지하거나 부주의해서 말한 것이 보편적이고 사도들로부터 이어오는 로마 교회 땡땡땡으로 되는 이 부분이 좀 삽입이 된 겁니다. 자, 요것을 놓고 이제 우리가 좀 검토를 해보면 애초에 이제 몽테뉴는 주기도문이 이제 기독교 신앙을 소박하게 대변하는 대표적인 기도문이라는 내용으로 에세이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로마 교황청의 검열에 관해서 고위 성직자와 면담을 한 후에 첫 번째 문단을 삽입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로마 교회의 거룩한 가르침을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본인이 이제 가톨릭 교리에 굳건히 뿌리 내리고 있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히는 이러한 과정을 거친 겁니다. 교황청의 검열에 대해서는 34장 해설에서 이미 한 차례 언급을 했으나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몽테뉴 여행기에 따르자면 몽테뉴는 이제 81년도 3월 달에 에세이에 관한 종교적 검토 내용을 전달받았는데 이때 이제 1차 검토는 프랑스 출신의 수도사들이 했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 그 검열 결과를 전달한 사람은 이제 교황청의 궁정 장관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프랑스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직접 그 책을 읽었던 그런 수도사들이 이제 나름대로 검열 내용을 정리를 하고 그것을 장관한테 보고를 하고 장관이 몽테뉴에게 이제 내용을 전달하는 이러한 형식을 거쳤죠. 이때 이제 장관은 그 몽테뉴의 해명을 굉장히 수용적으로 받아들였고 오히려 이제 그 수사들이 이제 안목이 부족해서 좀 쓸데없이 지적을 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할 만큼 상당히 몽테뉴의 입장을 대변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모든 이런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 몽테뉴가 자율적으로 처리를 해라 하고 얘기할 정도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몽테뉴가 당황을 했는가 봅니다. 오히려 몽테뉴는 아닙니다. 제가 그 수사들의 의견을 수용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이제 그 수정에 임하겠다라고 이제 약속을 하는 이제 그러한 분위기였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검열을 하고 이 검열 결과를 통보받고 하는 일반적인 분위기하고 상당히 달랐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이때 이제 지적된 사항은 다음 몇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섭리라고 말해야 될 부분을 운명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한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에서는 우리의 그 모든 인간의 일들이 그 신의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믿는 것이 기본적인 교리인데 몽테뉴는 이제 그 섭리라는 말을 쓰지 않고 운명이라는 말을 씀으로써 어떻게 보면 그 이교도들이 사용을 하는 그러한 단어를 지속적으로 사용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교도 시인들의 이름을 언급한 겁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베르길리우스라든지 호라티우스라든지 이런 여러 고대 저자들의 이름을 언급을 하고 또 인용문을 덧붙인 것도 하나의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율리아누스 황제가 있는데 율리아누스 황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황제가 취임한 후에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를 인정하는 정책을 펴므로써 당시에 그 기독교 내부에서도 굉장한 반발이 있었고 나중에도 이제 모든 기록을 할 때 그 배교자 율리아누스라는 이제 별명을 이제 붙일 만큼 그 상당히 문제를 삼았던 황제죠. 이제 율리아누스 황제를 나름대로 좀 인정하고 좀 용서한 듯한 그러한 논조를 취했다. 이것이 이제 하나의 또 지적사항이었습니다. 또 기도를 하는 사람은 그 순간만큼은 악한 기질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신학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한 것이고요. 목숨이 끊어진 시체에 형벌을 추가로 집행하는 행위를 잔인하다고 여긴 것도 나름대로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이것이 왜 지적사항이었는지를 오늘날 우리가 읽어본다면 좀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이 있지만 아마도 당시에 이교도들에 대해서는 좀 뭐 가차없이 뭐 처벌을 한다든가 특히 뭐 종교전쟁 당시에 이단으로 취급받는 사람들을 굉장히 잔인하게 처형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그
연민을 갖고 그러한 사태를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기독교 신앙의 좀 농도가 좀 약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식의 해석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은 뭐든지 경험해 볼 수 있도록 길러야 한다고 믿는 것 자체는 기존에 있던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 방식에 대해서 몽테뉴는 굉장히 나름대로 새로운 방식을 제시를 했죠. 우리가 이제 이전 에세이에서 여러 번 다루긴 했는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러한 교육관이 당시의 교육관하고 맞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적을 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상으로 우리가 추적을 해보면 몽테뉴는 이 일을 마음에 품고 있다가 82년도에 에세이를 재출간할 때 여러 내용을 손보면서 맨 첫머리에 자기 글의 성격을 규정하는 대목을 삽입을 함으로써 자신이 이제 지적받은 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해명을 하는 이제 그러한 내용을 삽입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염두에 두면서 80년과 82년판 사이의 변화를 하나하나씩 대조를 해가면서 의미를 찾는 연구도 굉장히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또 실제로 이런 연구들이 벌어진 사례가 외국에서도 여러 문헌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먼저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이 에세 본문을 살펴봐야 되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제 첫 단락만 좀 더 집중적으로 음미를 해보면서 몽테뉴가 검열을 받은 이후에 어떤 태도를 취했으며 또 어떤 조치를 취했고, 또 그럼으로써 몽테뉴가 이러한 수정 과정, 증보 과정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 또는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몽테뉴의 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음미해 보면서 글 전체가 이제 다루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몽테뉴의 이 에세이가 쓰여질 때 에세이의 지필 바깥에서 어떠한 상황이 있었고 그것이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에 대한 정황을 설명하는 것으로서 이제 내용을 잡아봤습니다. 다음 두 번째 부에서는 2부에서는 에세이의 내용, 이 본문 전체를 다시 한번 면밀하게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